안녕하세요. 나무가 없는 고비의 유목민들은 무엇으로 불을 피웠을까요? 겨울의 추위는 무엇으로 맞고 밥은 무엇으로 지어 먹었을까요? 당신에게 몽골 23번째 이야기는 유목민의 땔감 아르갈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불은 물과 더불어 필수적인 요건이 되었습니다. 불이 없다면 영하 40도까지 내려가는 겨울의 추위를 견딜 수 없고 무엇보다 음식을 끓여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고 유목민들은 주어진 환경에 맞게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 나갔습니다. 집 한 채 싣고 말등에 솥 하나 걸고 떠도는 유목민들은 모든 걸 가축에게서 얻었습니다. 가축의 고기는 식량이 되고 가죽은 집이 되고 털은 옷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야외에서 솥이 없을 때는 가축의 위장에 살점을 넣어 끓였으며 땔감이 없으면 기름덩이가 붙은 가축의 뼈를 태워 불을 피웠답니다. 양 한 마리를 잡으면 어느 하나 버리는 것이 없었지요. 심지어 가축의 똥도 기묘하게 쓰였습니다. 나무가 없는 지역의 유목민들은 똥으로 불을 피웠습니다. 풀을 먹고 사는 가축들만 기르는 몽골의 유목민들에게 똥은 잘 마른 지풀이나 다름없지요. 똥의 이름은 가축마다 다른데 크기가 크고 화력이 좋은 소의 똥이 땔감으로는 최적입니다. 몽골말로 아르갈이라 부르는데 의외로 말똥은 금세 타서 불쏘시개 용으로나 쓴답니다. 말이나 소가 배설한 똥은 건조한 날씨 덕에 바삭하니 마릅니다. 그것을 가져다가 집 부근에 장작단처럼 차곡차곡 쌓아둡니다. 화력은 의외로 강하며 연기는 많지 않으나 아릿한 가스 냄새가 납니다. 망태기에 집게를 들고 나가 똥을 모아오는 일은 주로 아이들의 몫입니다. 가축의 똥을 땔감으로 쓰는 것은 몽골 유목민들 뿐만이 아닙니다. 멀리 중동 사막의 유목민부터 히말라야 고산의 네팔이나 티벳의 유목민들도 가축의 똥을 연료로 삼습니다. 인도에서는 동물의 똥을 벽에 발라 벌레를 막고 비와 습기를 막는 용도로도 쓰지요. 아르갈에 대한 첫인상은 좋지 않았습니다. 툽 아이막의 흰 사슴산 부근에 유목민 계열에서 점심 식사를 먹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들이닥친 10여 명의 여행자들을 위해 안주인은 개떡같이 생긴 아르간을 집어들고 불을 붙였습니다. 똥덩어리가 너무 커서 손으로 쪼개어 난로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손으로 밀가루를 반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안주인이 정성껏 끓여준 코리테슈를 먹지 못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잘 먹죠. 똥에 관한 에피소드는 또 있습니다. 오트공 탱게르의 유목민계르에서 민박을 할 때입니다. 해발이 높은 지역이라 밤이 되면 추웠지요. 며칠 전에 내린 비로 마당에 쌓아놓은 아르갈이 젖어 불을 지필 땔감이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겨우 아르갈 한두 개로 붙인 불은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추위에 떨면서 그날 밤에 여행자들은 민박집 주인을 찾아가 간절한 목소리로 호소했습니다. 똥 좀 더 주세요.
똥의 위력을 절감한 밤이었지요. 김재하가 쓰고 임진택이 각색한 밥이라는 마당극에 보면 밥이 하늘이며 똥이 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농사를 짓는 농경민에게 똥은 밥을 만드는 거름이며 밥이 사람을 기르니 똥이 하늘이란 말이 그러지 않습니다. 유목민에게 똥은 땔감이며 귀한 약이기도 합니다. 가축이 병이 나면 말똥을 태워 그 연기를 들이켜 치료하고 게르 안에 피운 똥의 연기는 해로운 벌레들을 쫓아내는 천연 살충제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가축의 똥을 쓰지는 않습니다. 돼지나 개의 똥은 쓰지 않습니다. 사람의 똥도 쓰지 않습니다. 오로지 풀만 먹고 사는 가축의 똥만을 씁니다. 여기서 잠깐 퀴즈. 그렇다면 염소나 양처럼 콩알만한 똥들은 어떻게 땔감으로 사용할까요? 그대로 말려서 난로에 퍼넣기도 하지만 원래 유목민들의 난로는 지붕이나 벽이 없어서 그렇게 퍼넣을 수도 없었지요. 이번에 퀴즈는 염소나 양의 똥을 유목민들이 땔감으로 사용한 방법입니다. 역시 맞추시는 분에게는 선착순으로 당신에게 몽골 책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앞서 드린 퀴즈, 왜 몽골의 유목민은 돼지를 기르지 않을까에 대한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리저리 떠도는 유목민들에게 돼지는 먼 거리를 스스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기르지 않습니다. 일부 소음에 정주한 사람들이 돼지를 기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곡물이 귀한 초원의 유목민들은 사람처럼 곡물을 먹는 돼지가 부담스러워 기르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 유목민들의 성경에 나온 것처럼 풀을 먹지 않고 이것저것을 먹는 돼지는 더러운 가축으로 여겨 그 고기 먹기를 꺼렸습니다. 성경의 부정한 동물이라는 의미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돼지들은 몸 안에 세균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애완동물들이 늘면서 똥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개똥이든 고양이 똥이든 몽골처럼 바짝 말려 밥을 끓이고 집안을 덮이는 땔감으로 쓰면 좋겠지요. 어떻게 말리느냐고요? 몽골에 가져가서 말려오면 되지 않을까요? 초원의 풀을 먹고 말이나 낙타가 만들어낸 똥에서는 풀향기가 납니다. 아르갈로 덮인 게르에서는 쑥내가 납니다. 난로 속의 불꽃 속에서는 쑥부쟁이와 용담과 솜다리가 타고 있습니다. 사람도 말이나 낙타처럼 초원의 풀을 먹고 쑥내 나는 똥을 누면 그럴까요? 쑥부쟁이와 솜다리의 불로 세상을 덮이는 똥을 만들 수는 없을까요? 똥은 유목민에게 고향을 떠올리는 감성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몽골 시인 제 사롤보잉의 가을이란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쇠똥을 담는 수레의 커다란 상자에 앉아 겨울 영지로 들어가는 가슴 부푼 즐거움. 형은 하루 종일 쇠똥을 싣고 초원의 자풀을 베어낸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초가지붕 너머로 아련히 피어오르던 저녁 짓는 연기에 얼마나 고향을 그리워하였던가요. 몽골 유목민들에게는 아르갈 타는 냄새와
마른 쇠똥이 피우는 연기야말로 향수의 근원입니다. 아르갈은 건조하고 나무가 없는 몽골의 유목민들에게 생명과 같은 땔감입니다. 산이 있고 비가 잦은 북부에선 장작을 씁니다. 장작불을 위해서는 산의 나무를 베어야 하지만 아르갈은 도끼가 없이도 구할 수 있으며 가축이 있는 한 고갈되지 않는 지속 가능한 땔감입니다. 요즘은 석탄을 피우기도 하고 울란바타르에선 부대에 담은 장작과 석탄을 팔기도 합니다. 겨울이면 시커멓게 깔리는 석탄 연기에 울란바타르에선 기관지 천식 환자가 늘고 있답니다. 쑥내나는 아르갈로 덮여진 게르에서 말이 되고 낙타가 되는 꿈을 꾸던 시절이 아련히 지워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몽골 유목민의 땔감 아르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몽골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되어 즐거웠습니다. 다음 편엔 몽골의 영기가 서린 바크가즐링 촐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몽골 유목민의 이야기 많이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변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셔서 사라져가는 초원의 이야기들이 좀 더 널리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퀴즈는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답을 나중에 마감한 후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